우리 주변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과하게 반응하는 사람, 자기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 늘 불안해하고 의심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들을 보면 신경질적이다, 예민하다, 이상하다고 표현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동 패턴을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있거든요. 바로 미성숙함입니다. 오늘은 왜 어떤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지, 그 뿌리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는 사람,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지 못하고 움츠러드는 사람, 항상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죠. 사실 이런 행동들의 밑바닥에는 정서적 미성숙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이들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걸까요? 답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대부분의 미성숙한 행동 패턴은 두 가지 핵심 요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낮은 자존감이고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불신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만들어내는지 생각해 보면 거의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과 자기 파괴적인 선택들이 여기서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낮은 자존감부터 살펴볼까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비판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누군가 조언을 하거나 피드백을 주면 그걸 공격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죠. 상대방과 의견이 다를 때도 차분하게 자기 생각을 말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아예 침묵을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면 깊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항상 불안해합니다. 언젠가 나쁜 일이 생길 거라고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모습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진짜 자기 생각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멀어질 거라고 믿으니까요. 이런 두려움은 창의성과 독창성을 막아버립니다. 자기 아이디어가 별로일 거라는 생각에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때로는 겉으로 거만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과장된 자신감, 남을 무시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약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인 타인에 대한 불신을 살펴봅시다. 이것도 자존감 문제만큼이나 영향력이 큽니다. 타인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도움의 손길조차 의심하게 됩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조언을 해줘도 다른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자기 감정이나 욕구를 제대로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어차피 이해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남들이 자기를 비판하거나 깎아내리려고 한다고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과거에 누군가에게 실망한 경험이 있으면 그 상처가 남아서 모든 사람을 비슷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보수적이고 조심스러운 태도입니다. 변화를 꺼리고 새로운 관계를 망설이고 익숙한 곳에만 머무르려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시도나 도전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낮은 자존감과 타인에 대한 불신은 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예상하셨겠지만 답은 어린 시절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독특한 특성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다른 누군가로부터 먼저 인정받기 전까지는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법은 배우는 겁니다. 누군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를 좋아해 줬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를 좋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부모나 주 양육자가 우리에게 보여준 열정과 변함없는 관심, 그게 우리 안에
긍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줍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우리 내면의 목소리가 되는 겁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스스로를 다독이는 그 목소리 말이에요.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사람은 강합니다. 비판을 들어도 무너지지 않고 배울 점을 찾아냅니다. 부당한 대우에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거절할 줄 압니다. 나쁜 일이 생길 거라는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죠. 그들의 마음은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자기 내면의 깊은 곳을 탐험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타인에 대한 신뢰 역시 어린 시절의 선물입니다. 형성기에 한두 명의 좋은 사람과 맺은 긍정적인 관계가 평생의 토대가 되는 거거든요. 주방에 들어갔을 때 항상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자주 그 사람이 고개를 들어 환하게 웃어주던 기억. 우리는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으면 들어줄 거라고, 도와줄 거라고 알았죠. 절대 우리를 모욕하거나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편이었거든요. 어쩌면 그들은 우리에게 특별한 별명을 붙여줬을 겁니다. 작은 챔피언이든 버튼코든 달콤한 양이든 뭐든지요. 사춘기 때는 분명 그 이름으로 불리는 게 싫었을 겁니다. 지금 동료들이 그걸 알면 창피해 죽을 것 같죠. 하지만 그건 우리 안에 정서적 기반이 있다는 비밀스러운 상징입니다. 나중에 쌓아올린 모든 자신감의 뿌리가 거기 있는 겁니다. 어두운 순간이 찾아올 때면 그 기억이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여기서 어려운 질문 하나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린 시절에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좋은 관계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상황이 그렇게 절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분명히 어려움에 직면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아도 될 고민을 어린 시절 때문에 평생 안고 가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아픔을 덜어낼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들리는 것만큼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마음은 본능적으로 불편한 내용으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더 편한 주제로 관심을 돌리려고 하죠. 하지만 진정한 회복은 어려웠던 순간들을 제대로 마주할 때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함께 혼자 있지 않아도 됩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만나야 하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해받는 경험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거든요. 세 번째는 치유적인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 경험 때문에 좋은 사람이 나타나도 경계하게 될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을 줄여줄 다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항상 우리 생각을 무시하거나 우리의 진짜 모습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줄 사람들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찾기 어렵습니다. 이 작업은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지도 않고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일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미성숙함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직장에서 만나는 상사, 가족 모임에서 마주치는 친척, 심지어 뉴스에 나오는 공인들까지 정서적으로 성장이 멈춘 채 영향력을 가진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어려운 점은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미성숙함을 잘 인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비판을 받으면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여깁니다. 관계가 어그러지면 상대방 탓으로 돌리고요. 이런 패턴은 세대를 거쳐 이어지기도 합니다.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부모가 되면 자녀에게 비슷한 어려움을 물려주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복되는 패턴을 끊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미성숙한 부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변화도 어렵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왜 특정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지는지, 왜 가까운 관계를 불편해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답을 찾는 과정은 편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들여다본다는 건 잊고 싶었던 기억들을 다시 꺼내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을 피하면 평생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같은 이유로 관계가 어그러지고 같은 불안과 걱정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자기 내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보이지 않던 패턴들이 전문가의 도움으로 명확해지거든요. 하지만 전문가를 찾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이야기를 남에게 털어놓는다는 게 불편하게 느껴지니까요. 여기서 또 자존감과 신뢰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도움을 청하는 것조차 어렵게 느껴지고 타인을 믿기 어려우면 상담자에게도 마음을 열기 힘듭니다. 그래서 첫걸음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첫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변화도 일어나기 어려워요. 책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 책이나 자기계발서를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틀을 배울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을 읽으면서 나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 자체가 치유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기 감정과 생각을 글로 정리하다 보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특정 상황에서 항상 비슷하게 반응하는지, 어떤 것들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지 알아차리게 되죠. 알아차림이 생기면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다르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인내심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패턴이 금방 바뀔 리 없거든요. 조금씩 나아지다가도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될 겁니다. 그때마다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복은 직선이 아니라 구불구불한 길처럼 진행됩니다. 때로는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져도 실제로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고려해야 합니다. 당신이 변화하려고 노력하면 어떤 사람들은 응원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할 겁니다. 특히 당신의 예전 모습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당신이 성장하는 걸 낯설어할 수 있거든요. 그들은 예전 방식으로 당신을 대하려고 할 테고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면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변화를 좋아해 주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동의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당신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게 중요한 거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니까요. 어쩌면 어떤 관계는 재정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성장을 계속 어렵게 만드는 관계라면 말이죠. 또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사실은 성숙함이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도 실수를 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차이는 뭘까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알고 다음에는 다르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실수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변명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죠. 결국 미성숙함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기 인식과 책임감입니다. 내 행동의 결과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의 경험은 우리 책임이 아니지만 그 경험을 안고 어떻게 살아갈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과거에 머물 수도 있고 그 경험을 딛고 성장할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상태에 있든 변화는 가능합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성장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쌓인 만큼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당장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